여보? 당신 맞죠? 누구시죠? 제 이름은 이미영입니다. 올해 50살이 됐네요. 오늘은 아들 민수의 결혼식입니다. 좁은 원룸 거울 앞에 서서 옷매무새를 다듬었습니다. 거울을 보다 문득 20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2005년 5월 27일, 7살 민수가 현관에서 손을 흔들던 그날, 아빠 조심해. 빨리 와. 민수의 작은 목소리가 아직도 귀에 생생합니다. 남편 정호 씨는 웃으며 일주일만 다녀올게. 라고 대답했었죠. 하지만 정호 씨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태국 푸켓 회사 워크숍. 자유시간에 해변에서 수영하다 파도에 휩쓸렸어요. 3개월간 수색했지만 시신조차 찾지 못했습니다. 저는 거울 속 제 모습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 장가 보내요. 하늘에서 보고 있죠? 마음속으로 남편에게 말을 걸었어요. 결혼식장에 도착했습니다. 신부 측은 화려했어요. 고급 양복을 입은 하객들, 대형 화환들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초라한 제 모습에 움츠러들었어요. VIP석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정장 차림의 신사. 옆에는 13살쯤 된 혼혈 소년이 앉아 있었죠. 신부 아버지가 그분을 제이슨 곽 회장님이라고 소개했어요. 미국에서 오셨다고 했습니다. 인사를 하려다 그 남자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순간 제 세상이 멈췄어요. 그 얼굴. 20년 전 파도에 휩쓸려 사라진 제 남편 정호의 얼굴이었습니다. 똑같았어요. 눈매, 코, 입매 하나하나가 정호였습니다. 제 손에서 식순지가 떨어졌어요. 다리가 풀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괜찮으시냐고 물었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제이슨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셔츠기 사이로 목옆이 보였어요. 장미 모양의 선명한 점. 정호만의 특별한 표식이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사랑했던 그 점.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여보, 당신이죠? 정호 씨, 당신 맞죠?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누구시죠? 제이슨은 저를 차갑게 봤어요. 낯선 사람을 보는 눈빛이었습니다. 저를 아시나요? 저는 처음 뵈는 분 같은데. 정중하지만 거리를 두는 말투로 물었어요. 완벽한 영어 억양이었습니다. 정호 씨의 목소리였지만 정호 씨가 아니었어요. 저는 비틀거렸습니다. 아니에요, 당신 목에 있는 그 점. 우리 남편한테만 있는. 제 말은 제대로 이어지지 않았어요. 신부 아버지가 당황하며 끼어들었습니다. 제이슨 곽 회장님은 한국계 미국인이시라고 혹시 착각하신 게 아니냐고 했어요. 제이슨은 정중하게 설명했습니다. 제가 20년 전 사고를 당해 기억이 없습니다.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20년 전 사고. 태국에서. 제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결혼식이 시작됐습니다. 민수가 입장했어요. 27세 청년이 된 제 아들. 키가 크고 늠름한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아들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제 눈은 계속 VIP석을 향했어요. 제이슨은 옆에 앉은 13살 소년의 넥타이를 고쳐주고 있었습니다.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마치 정호가 어린 민수를 돌보던 그 모습처럼. 제 머릿속에서 의문이 맴돌았어요. 저 아이는 누구지? 피로 연장이었어요. 저는 다시 용기를 냈습니다. 다가가서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정말 기억이 하나도 없으세요? 2005년 5월 태국 푸켓에서 있었던 일을요. 제이슨은 잠시 생각하는 듯 하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2005년 5월이면 자신이 사고를 당한 때라고 했습니다. 현지 병원에서 깨어났는데 제 이름도 어디서 왔는지도 몰랐다고 했어요. 그럼 혹시 한국에 가족이 있었다는 생각은 안 하셨어요? 아마 없었을 겁니다. 아무 기억도 없었으니까요. 제이슨이 일어서려는데 옆에 소년이 물을 쏟았어요. 저는 반사적으로 휴지를 건넸습니다. 괜찮냐고 물었죠. 소년이 서툰 한국어로 고맙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목 옆에 똑같은 장미점이 보였어요. 제 숨이 멎었습니다. 제이슨도 저 아이도 같은 점을.
유전되는 점이었어요. 정혼의 집안 남자들에게만 있는 피로연이 끝나고 민수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아까부터 안 좋아 보이신다며 괜찮으시냐고 걱정했어요. 저는 아들을 꼭 안았어요. 민수야, 엄마가 아빠를 봤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수는 놀라며 무슨 말씀이냐고 물었어요. 저는 VIP석에 계셨던 분이 아빠라고 엄마가 20년을 봤는데 틀릴 일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민수는 저를 진정시키려 했어요. 엄마 그동안 홀로 저 키우시느라 너무 힘드셨어요. 혼자 저를 키우시느라 그러시는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아빠야, 진짜 아빠라고. 제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래된 상자를 꺼냈습니다. 20년 전 정호의 유품들이었어요. 실종 신고서, 회사 출장 증명서, 가족 사진. 사진을 하나씩 꺼냈어요. 2005년 5월 20일 놀이공원에서 찍은 마지막 가족 사진. 정호가 7살 민수를 어깨에 태우고 웃고 있었습니다. 목 옆에 장미점이 선명했어요. 오늘 본 제이슨의 점과 똑같았습니다. 여보, 당신 맞죠? 당신이 살아있었어. 저는 사진을 어루만지며 중얼거렸어요. 저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제이슨 곽을 검색했어요.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실리콘밸리의 전설이라는 타이틀, 20년 전 태국에서 기억을 잃고 시작한 제2의 인생이라는 스토리. 그리고 한 줄의 문장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2005년 5월 태국 푸켓에서 익수 사고. 현지 여성 수완나의 구조로 생존. 기억상실 진단. 저는 떨리는 손으로 화면을 확대했어요. 제이슨의 사진 옆에 작은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7년 전 세상을 떠난 부인 수완나와 어린 레오의 사진이었어요. 레오. 저 아이 이름이 레오구나. 우리 남편이. 아들.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좁은 원룸에서 20년을 버텼어요. 식당 주방에서 설거지하며 파출부하며 청소하며 아들을 키웠습니다. 손이 거칠어지고 허리가 굽었지만 버텼어요. 민수 아빠, 당신 꼭 찾을 거예요. 7살 민수가 빨리 오라고 했던 그 약속, 20년 걸렸지만 이제라도 지켜야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저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당신을 반드시 되찾을 거예요. 우리 가족을 되찾을 거예요. 결혼식이 끝난 지 3일이 지났습니다. 민수 부부는 신혼여행을 떠났어요. 저는 혼자 원룸에 앉아 있었습니다. 텅 빈 집. 20년간 아들과 단둘이 살던 이 공간이 너무 넓게 느껴졌어요. 벽을 봤습니다. 민수의 어린 시절 사진들. 초등학교 입학식. 혼자 온 엄마. 중학교 졸업식. 혼자 온 엄마. 모든 사진에 저 혼자였어요. 당신이 없는 동안 이렇게 컸어요. 저는 사립탐정을 찾아갔습니다. 제 남편을 찾아주세요. 실종되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 20년요. 탐정이 놀랐어요. 20년이면 보통 포기하시는데 저는 제이슨의 사진을 내밀었습니다. 이 사람이 제 남편이에요. 목에 있는 이 장미점. 남편한테만 있는 점이에요. 탐정이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태국 현지 병원 기록이었어요. 2005년 5월 28일 신원 미상 한국인 남성. 푸켓 해변에서 익수 현지 여성 수완나 구조. 기억상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5월 28일 출장 다음 날이에요. 탐정이 계속 읽었어요. 특이사항 목 우측 장미 형태 모발. 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여보, 당신 살아있었어. 20년 동안. 민수 부부가 신혼여행에서 돌아왔습니다. 공항에서 나온 민수가 제게 전화했어요. 엄마 다녀왔어요. 내일 인사드리러 갈게요. 그래, 민수야. 잘 다녀왔어? 네. 엄마도 보고 싶었고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은 무거웠어요. 민수한테 아빠 이야기를 어떻게 꺼내지?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저녁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속보입니다. 미국의 유명 투자가 제이슨 곽 회장의 아들 레오 군이 급성 간부전으로 응급 입원했습니다. 희귀 혈액형인 RH-AB형 기증자를 찾지 못해 위급한 상황입니다.
저는 TV 앞에서 얼어붙었습니다. RH-AB형. 정호의 혈액형. 화면에 제이슨 곽이 나왔어요. 병원 앞에서 취재진에게 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제발 누구든 우리 아들을 도와주세요. 목이 메인 목소리. 틀림없는 정호였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민수에게 전화했습니다. 민수야, 너 혈액형이. RH-AB형이요. 왜요, 엄마?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어요. 민수야, 지금 당장 집으로 올 수 있겠니?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민수가 원룸으로 왔습니다. 아내도 함께였어요. 저는 테이블에 20년 전 사진들을 쭉 펼쳐놓았습니다. 민수야, 엄마 말 들어줘. 제이슨 곽 그 사람이 내 아빠야.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사진을 가리켰어요. 20년 전 정우와 제이슨 곽의 얼굴. 똑같지? 얼굴도 목소리도 그리고 이 점. 장미점. 그래도 장미점만으로는 저는 탐정 조사 자료를 꺼냈습니다. 2005년 5월 28일 태국 푸켓에서 익수 사고. 신원 미상 한국인 남성. 현지 여성 수완나 구조. 기억상실. 민수의 손이 떨렸어요. 그럼 레오는 내 동생일 거야. 아빠가 기억을 잃고. 레오는 그때 태어난 아들. 민수는 주저앉았습니다. 아빠가 살아계셨어요? 20년 동안? 제가 말했습니다. 민수야, 레오가 죽어가고 있어. 48시간 안에 기증자를 못 찾으면 죽을지도 몰라. 저랑 혈액형이 같다고요? 응. 아빠한테 물려받은 희귀 혈액형. 민수는 창밖을 봤어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병원 가요, 지금 당장. 건우의 아내가 놀랐어요. 여보, 신혼여행 다녀온 지 사흘밖에 안 됐어. 민수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 하지만 저 아이가 정말 내 동생이라면 형이 동생 못 살리면 누가 살려? 서울중앙병원 VIP 병동에 도착했습니다. 복도에 제이슨이 앉아 있었어요. 머리를 감싸 쥐고 있는 모습.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회장님. 제이슨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새빨갛더군요. 당신은 결혼식 때 내 신랑 어머니 미영입니다. 제이슨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여기는 어떻게 48시간 안에 기증자를 못 찾으면 제 아들이 저는 민수를 앞으로 내밀었어요. 제 아들 민수입니다. 같은 혈액형이에요. RH-AB형. 제이슨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정말입니까?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 도와드릴 수 있다면. 의사가 민수의 검사 결과를 봤습니다. 놀랍습니다. 조직 적합성 검사 결과가 거의 완벽합니다. 형제 수준이에요. 제이슨과 제가 눈을 마주쳤어요. 민수는 중환자실 유리창을 봤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쓴 13살 소년. 수술하겠습니다. 제이슨이 민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병원 복도였습니다. 제이슨과 저 단둘이 앉아 있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사진을 꺼냈습니다. 20년 전 정우와 7살 민수. 이 사람 혹시 낯익지 않으세요? 제이슨이 사진을 받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 사람 저랑 똑같네요. 이 사람은 제 남편이에요. 김정호. 2005년 5월 27일 태국 출장을 갔다가 돌아오지 못했어요. 제이슨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2005년 5월 27일. 저는 탐정 조사 자료를 꺼냈습니다. 5월 28일. 신원 미상 한국인 남성. 푸켓 해변 익수 사고. 수완나 구조. 기억상실. 제이슨은 서류를 떨리는 손으로 받았어요. 회장님, 아니 정호 씨. 당신이에요. 제 남편 민수 아빠. 그럼 민수가 네, 당신 아들이에요. 7살 때 빨리 와라고 했던 아들. 이제 27살이 됐어요. 그때 간호사가 달려왔습니다. 레오 혈압이 급강하했습니다. 지금 당장 수술 들어가야 합니다. 민수가 수술복을 입고 나타났어요.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아들을 붙잡았습니다. 민수야. 민수는 제이슨을 봤어요. 회장님, 레오 꼭 살릴게요. 제 동생 형이 살릴게요. 제이슨은 민수를 안았습니다.
민수가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저는 제이슨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아들이 당신 아들을 살릴 거예요. 수술실 불이 켜졌습니다. 새벽 3시였습니다. 수술실 앞이었어요. 제이슨과 저는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딱딱한 플라스틱 의자, 차가운 형광등 불빛, 수술 중이라는 빨간 불이 켜져 있었어요. 저는 두 손을 모았어요. 20년 만에 하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민수 지켜주세요. 레오도 지켜주세요. 두 아이 모두 제 아들들이에요. 제발요. 제이슨도 두 손을 모았어요. 처음으로 기도하는 것 같았습니다. 신이시여, 제발 두 아이를 살려달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수술실 안에서는 민수가 마취되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각오되었냐고 물었다고 나중에 들었어요. 민수는 희미하게 웃으며 괜찮다고, 제 동생이니까 괜찮다고 답했답니다. 마취가 시작됐어요. 옆 수술실에서는 레오도 마취되고 있었습니다. 13살 소년의 작은 몸. 두 수술이 동시에 진행됐어요. 저와 제이슨은 그저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6시간의 긴 기다림이었어요. 제이슨과 저는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제이슨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정말 당신의 남편입니까? 믿기지가 않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틀림없다고, 모든 게 똑같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낡은 앨범을 꺼냈습니다.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앨범이었어요. 이거 우리 결혼식 사진이라고 말했습니다. 1999년 5월 15일. 흑백 사진 속에 젊은 남녀가 행복하게 웃고 있었어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민수 태어났을 때라고 설명했어요. 당신이 아들 처음 안고 울었던 날이라고. 사진 속 정호는 갓난아기를 조심스럽게 안고 행복해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민수 돌잔치였어요. 당신이 떡을 너무 많이 먹어서 배탈 났었다고 말했더니 제이슨이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제이슨은 사진을 하나하나 봤어요. 낯설지만 묘하게 익숙해 보이는 표정이었습니다. 마지막 사진이었어요. 2005년 5월 20일. 놀이공원에서 찍은 사진. 정호가 7살 민수를 어깨에 태우고 웃고 있었습니다. 민수도 활짝 웃고 있었어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부자 같았습니다. 제이슨의 손이 떨렸어요. 순간 그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번쩍이는 것 같았습니다. 표정이 변했어요. 어린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고 말했어요. 아빠, 높이 높이 라고 외치는 소리가. 제이슨은 머리를 감싸주었어요. 저는 제이슨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게 민수라고, 7살 때 민수라고 말했어요. 세상에서 우리 아빠가 제일 좋아 라고 맨날 그랬다고. 제이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아빠 조심해, 빨리 와 라는 목소리가 들린다고 했습니다. 현관에서 손 흔들던 작은 손이 보인다고.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집도이가 나왔어요. 저와 제이슨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입니다. 두 분 모두 안정적이라고. 민수 씨가 건강하고 젊어서 기증이 완벽했다고 했어요. 제이슨과 저는 서로를 안았습니다. 울면서 안았어요. 감사합니다, 의사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계속 말했습니다. 제이슨은 복도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감사하다고, 정말 감사하다고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민수가 먼저 깨어났습니다. 옆 침대에 레오가 누워 있었어요. 아직 깨어나지 않았지만 얼굴에 혈색이 돌고 있었습니다. 숨소리도 안정적이었어요. 민수는 레오를 봤습니다. 아빠가 20년간 키운 아들, 제 동생. 그렇게 생각하는 게 표정에서 보였어요. 저는 회복실로 들어가서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울먹이며 말했어요. 민수야, 고생했어. 엄마, 아들 정말 장하다고. 민수가 물었어요. 엄마, 제가 동생 살렸어요?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내가 살렸어. 형이 동생을 살렸어. 민수는 눈물을 흘렸어요. 다행이라고, 정말 다행이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제이슨이 들어왔어요. 레오 침대로 다가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레오야, 아빠가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리고 민수에게 다가왔습니다.
무릎을 꿇었어요. 뭐라고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다고 목이 메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수는 제이슨의 얼굴을 봤어요. 물었습니다. 회장님, 레오 목에도 장미점 있냐고. 제이슨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자기랑 똑같은 위치에 있다고 답했어요. 민수는 자신의 목을 가리켰어요. 저도 있다고, 엄마가 아빠한테 물려받은 거라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제이슨은 민수의 목을 봤습니다. 정말 똑같은 장미점이었어요. 세 부자가 모두 같은 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서류를 들고 있었어요. 수술 중에 조직 검사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식 거부 반응을 확인하기 위해서라고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결과가 나왔다고 했습니다. 민수 씨와 레오가 99.9% 확률로 친형제라고, 같은 아버지를 둔 형제라고 말했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의사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제가 제출한 김정호 씨의 DNA 샘플과 제이슨 곽 씨의 DNA를 대조한 결과라고 했습니다. 99.99% 일치, 동일 인물이라고 말했어요. 제이슨은 서류를 떨어뜨렸어요. 주저앉았습니다. 정말 자기가 김정호냐고, 민수의 아빠냐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제이슨을 안았습니다. 20년 만에 포옹이었어요. 여보, 돌아왔어요. 20년 만에 돌아왔어요. 울면서 말했습니다. 제이슨도 울었어요. 미안하다고, 7살 민수를 두고 떠나서 미안하다고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말했어요. 괜찮다고, 살아있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민수가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간호사가 말렸지만 민수는 비틀거리며 아버지에게 다가갔어요. 아빠라고 불렀습니다. 아빠. 제이슨이 민수를 안았어요. 부자는 20년 만에 안았습니다. 민수야, 아빠가 너무 미안하다. 제이슨이 울며 말했어요. 민수도 울었습니다. 아빠, 전 7살 때부터 매일 기다렸어요. 20년 걸렸지만 아빠가 드디어 왔어요. 그때 레오가 깨어났습니다. 아빠라고 약하게 불렀어요. 제이슨이 달려갔습니다. 레오, 괜찮니? 레오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옆 침대에 민수를 봤어요. 저분이 저를 살려주신 분이냐고 물었습니다. 민수가 미소 지었어요. 그렇다고 자기는 레오의 형이라고, 민수 형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레오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형이라고, 진짜 형이냐고 물었어요. 제이슨이 레오의 손을 잡고 설명했습니다. 아빠한테 한국에 가족이 있었다고, 레오가 태어나기 전에 있었던 가족이라고. 아빠가 기억을 못했을 뿐이라고. 민수가 레오 침대로 왔습니다. 동생의 손을 잡았어요. 우리 친형제라고, 27살과 13살, 14년 차이 나는 형제라고 말했습니다. 레오는 울먹였습니다. 형, 고맙다고. 살려줘서 고맙다고 말했어요. 저도 다가갔어요. 레오야 라고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레오가 저를 봤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나는 내 아빠의 첫 번째 부인이야. 그리고 민수 형 엄마라고. 레오는 저를 보며 물었어요. 그럼 자기한테는 어떤 사람이냐고. 저는 레오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나도 내 엄마가 될 수 있을까? 라고 물었습니다. 레오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라고 불렀어요. 전 6살 때부터 엄마가 없었어요. 저는 레오를 안았어요. 이제 있어, 엄마 있어 라고 말했습니다. 간호사가 사진을 찍어줬습니다. 제이슨, 저, 민수, 레오. 20년 만에 완성된 가족이었어요. 사진 속 4사람 모두 울면서 웃고 있었습니다. 수술 후 2주가 지났습니다. 민수와 레오는 같은 병실에서 회복하고 있었어요. 민수가 레오에게 한글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이게 형이야. 그리고 이게 동생. 13살 레오는 연필을 쥐고 따라 썼어요. 형, 동생. 민수가 웃었습니다. 잘했어, 우리 똑똑한 동생. 제이슨은 병실 밖 복도에 앉아 있었어요. DNA 검사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김정호, 민수의 아빠였어요. 저는 커피 2잔을 들고 다가갔습니다. 여기요, 무설탕으로 가져왔어요. 20년 전에 당신 커피에 설탕 안 넣으셨으니까. 제이슨은 커피를 받았어요. 한 모금 마셨습니다.
익숙한 맛이었나 봐요. 고마워. 딱 내 취향이야. 당연하죠. 10년을 같이 살았는데. 저는 앨범을 다시 가져왔습니다. 이거 우리 결혼부터 민수 7살까지 모든 게 담겨 있어요. 첫 페이지였어요. 대학교 도서관에서 찍은 사진. 1997년 9월 15일 우리 처음 만난 날이에요. 제이슨은 사진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당신 참 예뻤네. 지금은 안 예쁘죠? 아니, 지금도 예뻐. 다음 페이지였습니다. 프러포즈. 1999년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 당신이 무릎 꿇고 반지 주셨어요. 제이슨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런데 지키지 못했네. 평생 행복하게 해준다는 약속. 아니에요. 당신 잘못 없어요. 이제 내가 당신이랑 민수 행복하게 해줄게. 사고 이후 이야기 들려줘요. 수영하고 있는데 큰 파도가 밀려왔어. 구해달라고 소리를 지르다가 정신을 잃었지. 정신을 잃고 눈을 떴을 때는 병원. 태국 병원에서 눈을 떴어.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났지. 수완나가 나를 구해줬어. 병원비도 대주고 퇴원 후 집에서 간병도 해주고. 수완나는 혼자 사는 과부였어. 나를 가족처럼 돌봐줬어. 우린 같이 살게 되었지. 레오가 6살 때 수완나가 암 진단을 받았어. 2년 투병했지만 결국 떠났어. 마지막 날 수완나가 내 손을 잡고 말했어. 제이, 당신 어딘가에 가족이 있을 거야. 언젠가 기억이 돌아오면 찾아가. 제이슨은 눈물을 흘렸어요. 저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음 날이었어요. 제이슨은 레오와 단둘이 이야기했습니다. 레오야, 아빠한테 한국에 가족이 있었어. 레오는 담담히 듣고 있었어요. 아빠가 기억을 잃어서 몰랐을 뿐이야. 미안해. 레오가 아빠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괜찮아요. 전 알아요. 아빠 잘못 아니에요. 레오. 그리고요, 아빠 전 사실 기뻐요. 전 혼자였어요. 엄마 돌아가시고 7년 동안. 그런데 이제 형이 생겼어요. 그리고 한국 엄마도. 제이슨은 레오를 꼭 안았어요. 고마워, 이해해줘서. 레오는 조심스럽게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저기 아줌마를 엄마라고 불러도 될까요? 저는 무릎을 꿇고 레오 눈높이를 맞췄어요. 레오야, 네가 편한 대로 부르렴. 엄마 고마워요. 저는 레오를 안고 울었습니다. 민수도 다가와 저희를 안았어요.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야. 제이슨도 합류했습니다. 네 사람은 병실에서 껴안고 울었어요. 20년 만에 완성된 가족이었습니다. 수술 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퇴원하는 날이었어요. 민수와 레오는 병원 앞에서 함께 서 있었습니다. 형제는 손을 잡고 있었어요. 레오가 물었습니다. 형, 이제 우리 어디로 가요? 민수가 답했어요. 우리 집으로 가야지. 레오가 다시 물었습니다. 우리 집이 어디냐고. 민수는 웃으며 답했어요. 엄마 집이라고. 너도 이제 우리 가족이니까. 제 좁은 원룸이었어요. 10평도 안 되는 공간. 20년간 살았던 곳이었습니다. 레오가 방을 둘러봤습니다. 와, 정말 작다고 말했어요. 제이슨도 들어왔어요. 자신의 미국 집과는 천지 차이였죠. 이렇게 좁은 곳에서 20년을 살았냐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쓸쓸히 웃었습니다. 그렇다고 민수랑 둘이서 좁지만 따뜻했다고 말했어요. 벽을 봤습니다. 민수의 상장들이 가득 붙어 있었어요. 초등학교 전교 1등 상, 중학교 과학경시대회 금상, 고등학교 모의고사 전국 1등, 서울대 합격증. 제이슨은 벽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모든 순간을 자기가 놓쳤다고, 아빠로서 함께하지 못했다고 자책했어요. 민수가 아빠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다고, 이제 함께할 순간이 더 많다고 위로했어요. 첫날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요리를 했어요. 김치찌개, 계란말이, 시금치나물. 좁은 식탁에 네 사람이 옹기종기 앉았습니다. 레오가 김치찌개를 먹고 놀랐어요. 맛있다고, 엄마 진짜 맛있다고 감탄했습니다. 학교 친구들 집에서 먹는 것보다 훨씬 맛있다고 했어요. 제이슨도 한 숟가락 떴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이 맛이 기억난다고 20년 전 제가 해주던 김치찌개 맛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당신이 김치찌개 정말 좋아했다고 매일 해달라고 했었다고 말했어요. 가족은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좁은 식탁이었지만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행복했습니다. 제이슨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20년간 이렇게 좁은 곳에서 고생했다고 이제 넓은 곳으로 가자고 제안했어요. 민수도 말했습니다. 아빠 말씀대로 좋은 곳으로 이사 가시라고 했어요. 제이슨이 제안했습니다. 민수야, 우리 같은 아파트 단지로 이사 가자. 엄마랑 가까이 살면 좋잖니? 손주 태어나면 자주 왕래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민수 아내가 좋아했습니다. 가까우면 친정 드나들듯이 시댁 드나들 수 있겠다고 말했어요. 한 달 후였습니다. 강남의 넓은 아파트 단지였어요. 저와 제이슨, 레오는 50평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큰 창문으로 햇살이 쏟아졌어요. 한강이 보였습니다. 저는 새 집에 들어서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게 진짜 우리 집이냐고 믿을 수 없다고 중얼거렸어요. 제이슨이 저를 안았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집이라고. 20년 고생한 당신, 이제 편하게 살라고 말했어요. 레오의 방도 따로 있었습니다. 넓은 책상과 책장이 놓여 있었어요. 레오가 좋아하며 뛰어다녔습니다. 민수가 웃으며 말했어요. 형은 옆동에 산다고 놀러 오면 된다고. 같은 날 민수 부부는 옆동 30평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깔끔한 신혼집이었어요. 민수가 창문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엄마 집 베란다 보인다고 손 흔들면 보일 거라고 말했어요. 두 사람은 창문을 열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맞은편 동에서 저와 제이슨, 레오가 손을 흔들었어요. 가까이 있어서 좋았습니다. 레오는 한국국제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첫날 울며 돌아왔어요. 학교 가기 싫다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친구들이 자기 보고 이상하다고 놀렸다고 했어요. 니네 엄마랑 너랑 하나도 안 닮았다고요. 저는 레오를 안았습니다. 우린 피로 연결된 게 아니라 사랑으로 연결된 거라고 말했어요. 민수가 옆동에서 놀러 왔습니다. 레오야, 형이 오늘 학교 데려다 주겠다고 말했어요. 레오는 형을 안았습니다. 고맙다고 말했어요. 민수 집 거실이었습니다. 민수의 아내가 발표했어요. 아이 생겼다고. 저는 옆동에서 달려가 며느리를 안았습니다. 손주가 생긴다고 51세의 할머니가 된다고 울먹였어요. 제이슨도 감격했습니다. 자기가 할아버지가 되는 거냐고 물었어요. 레오가 놀랐습니다. 그럼 자기는 삼촌이냐고 물었어요. 민수가 웃었습니다. 그럼 세상에서 제일 어린 삼촌이라고 말했어요. 10개월 후였습니다. 병원 분만실.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의사가 축하한다고 건강한 여자아기라고 말했습니다. 민수는 처음 딸을 안고 울었어요. 우리 딸 안녕이라고 말했습니다. 밖에서 기다리던 저희가 들어갔습니다. 저는 손주를 안았어요. 우리 손주 이쁘기도 하다고 감탄했습니다. 레오가 조심스럽게 손가락을 내밀었어요. 아기가 레오 손가락을 잡았습니다. 와, 삼촌 손가락 잡았다고 레오가 신기해했어요. 민수가 발표했습니다. 이름을 정했다고. 수환이 김수환이라고. 제이슨이 놀랐습니다. 수환이라니 레오 엄마 이름이라고. 민수는 설명했어요. 수환나 이모가 아빠를 살려주지 않았다면 우린 다시 만나지 못했을 거라고. 그래서 딸 이름을 수환이로 짓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레오는 울먹였습니다. 형, 고맙다고. 제 엄마 기억해 주셔서 고맙다고 말했어요. 저도 손주를 안고 말했습니다. 수환아, 하늘에 계신 할머니가 너 지켜주실 거라고. 1년 후였습니다. 작은 웨딩홀. 53세 신랑 제이슨과 51세 신부인 저. 하객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두의 눈에 눈물이 가득했어요. 주례 없이 두 사람이 서로에게 서약했습니다. 제이슨이 먼저 말했어요. 미영아, 나는 일주일만 다녀올게 라고 약속했는데 20년이 걸렸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이제 남은 생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평생 너를 사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도 말했습니다. 여보, 20년이 걸렸지만 당신이 왔다고.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이제 남은 인생 함께 행복하게 살자고 말했어요. 반지 교환, 키스, 박수. 민수는 아기 수환이를 안고 울고 있었어요. 레오는 눈물을 닦으며 박수를 쳤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와 제이슨, 레오의 집. 넓은 거실 식탁에서 아침을 먹고 있었어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민수 부부가 수환이를 안고 왔어요. 엄마, 수환이가 할머니 보고 싶어 하는 것 같다고 민수가 말했습니다. 저는 달려가 손주를 안았어요. 어머, 우리 수환이라고 말했습니다. 넓은 식탁에 5 식구가 앉았습니다. 햇살이 큰 창문으로 쏟아졌어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아빠, 오늘 날씨 좋은데 놀이공원 가자고. 20년 전 아빠랑 갔던 그곳으로. 레오가 신났어요. 저도 간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그럼 수환이도 데리고 가자고, 온 가족이 함께 가자고 말했어요. 제이슨은 가족을 봤습니다. 아내, 2 아들, 며느리, 손주. 눈물이 났습니다. 행복의 눈물이었어요. 좋아, 다 같이 가자, 우리 가족. 제이슨이 말했습니다. 저는 큰 창문 너머로 보이는 서울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20년간 좁은 원룸에서 혼자 아들을 키웠어요. 식당 주방에서 설거지하고 파출부하고 청소하며 버텼습니다. 손이 거칠어지고 허리가 굽었지만 견뎠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넓은 집, 사랑하는 남편, 2 아들, 며느리, 그리고 손주. 옆동에 사는 민수네 창문도 보였어요. 가까워서 매일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가족은 피가 아니라 사랑으로 만들어진다는 걸 배웠습니다.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약속은 비록 20년이 걸려도 반드시 지켜진다는 것을.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말 정말이었습니다. 제 이야기 어떠셨나요? 일주일만 다녀올게라던 약속이 20년이 걸렸지만 결국 지켜졌습니다. 27살 민수가 13살 레오에게 자신의 간을 나눠줬어요. 형이 동생을 살렸죠. 그리고 50대의 저희 부부는 다시 사랑을 시작했습니다. 20년간 좁은 원룸에서 홀로 아들을 키웠던 제가 마침내 넓은 집에서 온 가족과 함께 행복을 찾았어요. 여러분 곁에는 소중한 가족이 계신가요? 오늘 하루 가족에게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건네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 영상이 감동적이셨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해주세요. 그리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감동 이야기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어요. 댓글로 여러분의 가족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